햇살의 책장. 예쁘거나 잘생긴 외모, 잘 쌓아 올린 스펙과 출중한 업무 실력을 갖춘 사람. 듣기만 해도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가져온 책은 매력은 습관이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케하라 마사코는 잘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외모, 학벌,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매력이라고 합니다. 혹시 매력 자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매력이란 이미 중요한 자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타고난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정이 중요하고 몸매의 굴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품 있는 자세가 중요하고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일하는 매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서 매력이 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력은 자본이 된다. 내 안에 잠든 매력 자산을 깨워라.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만큼 돈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시간 대학 경영대학원의 매니지먼트 시리즈 중 웨인 베이커가 쓴 소셜 캐피털, 사람과 조직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산 활용하기에 따르면 인간관계 등 인적 네트워크가 성공에 필요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고 자신의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뜻이죠. 이외에도 자격증과 이력, 풍부한 인맥과 연줄, 또는 교양과 지성이 그 사람 안에 잠재된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돈과 인맥, 교양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가정 환경에 좌우되기 십상이죠.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고등교육을 받고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얻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산은 타고나지 못했더라도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얻을 수도 있죠. 다만 타고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지요. 제가 만난 전 세계의 멋진 사람들은 그러한 자산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외의 힘을 갈고 닦으면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사생활뿐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힘이 FQ, 즉 매력 자산입니다. 작은 빈틈이 마음을 열게 한다. 매력의 정체. 매력이란 무엇일까? 매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왜 매력적으로 보일까? 매력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인재개발부에 소속된 터라 사내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모든 부서의 컨설턴트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회사에는 수천 명이 넘는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해. 진짜 최고라니까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항상 정해진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강한 기운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자세가 바르다. 깔끔하다. 패션이 세련되었다. 몸짓이 우아하다. 일을 잘한다.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면적인 것도 한몫했을 테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한 기운을 몸에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왠지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저는 매력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시아드에서 코칭, 매력적인 리더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인시아드는 MBA로 유명한 경영대학원으로 경영자와 리더 교육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조직과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에 특화된 코칭과 조직 심리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경영대학원답게 매력적인 리더들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더군요.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남녀 35명의 매력적인 사업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 창업을 했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류라 불리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들이 가진 매력을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매력은 갈고 닦을 수 있는 요소이며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것을 얻거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경력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나만의 빈틈을 인정하라.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왠지 금세 주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성별에 관계없이 남들이 동경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콤플렉스나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고쳐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은 잘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을 없애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을 찾아내어 갈고 닦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바람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점을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즉 두려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완벽한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완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그런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왠지 끌리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의 공식. 매력을 알아야 매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일과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직장의 리더도 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매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력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염한 여성을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품위 있고 조용한 인상을 주는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섹슈얼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렇듯 매력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력은 IQ, EQ, 공헌심 플러스 타인을 사로잡는 외모, 몸짓, 아우라. 이 그림은 매력의 전체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토대는 우리가 주로 학교나 직장에서 배우는 것으로 내면의 충실함을 뜻합니다. IQ, 입장,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지식. EQ,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 공헌심, 멘토, 코치로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주거나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리더가 되었을 때, 원하는 경력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단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똑똑하지만 왠지 재미없는 사람, 대단하지만 딱히 매력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면에 아무리 훌륭한 것을 숨기고 있어도 타인이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이 토대에 더해 이를 전달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외모, 몸짓, 아우라를 총칭하여 FQ, 매력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력지수는 주로 외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 표정, 화장, 복장. 몸짓, 제스처, 자세, 목소리. 아우라, 힘, 배려, 집중력, 활력. 물론 FQ가 높으면 처음에는 좋은 인상이나 현명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때부터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이 토대에만 신경을 쓰느라 1FQ를 높이는 데 소홀하기 쉽습니다. 토대와 FQ를 모두 갖춘 상태가 매력이며 그것이 사람을 사로잡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토대는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FQ를 갈고 닦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매력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옷이나 표정을 고르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행동 하나도 신경을 쓰곤 합니다. 상대방도 오감으로 그 사람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매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쪽이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야.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즐거워질 테죠. 사생활이든 일이든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력이란 자신의 대단함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빈틈없는 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과 콤플렉스를 모두 받아들인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며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전 애플사의 에반젤리스트이자 현재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강연가로 활약하고 있는 가이 가와사키는 자신의 책 사람을 매료시키다 인류 직업인이 되기 위한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료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내 생각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조작 이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매력은 사람을 움직일 뿐 아니라 그곳의 상황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경의가 예의로, 예의가 친근감으로 바뀐다. 회의주의자와 냉소적인 사람을 신봉자로 만드는 것이다. 책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외모, 몸짓, 아우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추구하는 매력은 이성에게 어필하는 매력보다는 자신감과 원하는 경력을 쌓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입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딱 맞는 복장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고 적절히 표현할 줄 알아야 비로소 외모가 나의 매력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다양한 연구와 사례들, 또 구체적인 연습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방향성이 잘못된다면 아름다운 외모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언제나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지를 가장 명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몸짓에 대한 장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우리 몸의 90에서 95%는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보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몸짓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터프스 대학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가 주고받은 실제 대화를 촬영한 30초짜리 무음 비디오 영상을 보고 추후에 의사가 소송을 당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 따르면 몸짓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결정합니다. 책에서 자신감을 높여주는 자세로
고릴라 자세라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재밌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릴라 자세를 취한다. 화장실 또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 등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을 하듯 말이죠. 예를 들면 양손을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간단한 자세이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주변 사람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보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세를 가능한 한 천천히 되풀이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릴라 자세입니다. 인류가 고대부터 자신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나 소중한 사람과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져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른 자세의 중요성, 호감을 부르는 몸짓, 인상을 결정짓는 목소리 사용법, 있어 보이게 연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목소리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 목소리도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큰 역할을 하죠. 다행인 점은 목소리는 훈련을 통해 더 매력적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목소리에 정말 자신이 없던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제가 북튜버를 해도 되나 고민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북튜버를 하면서 목소리 훈련 영상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아나운서 준비하는 분들 영상을 보니 훈련을 통해 실제로 눈에 띄게 목소리가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목소리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제 채널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하는데 요즘 그냥 너무 편하게 읽고 있어서 잠깐 반성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적 매력의 마지막 요소는 아우라인데요. 아우라는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저자가 아우라가 있다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우라는 힘, 배려, 집중력, 활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아우라에 대한 내용 중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심하게 맞장구 치지 않기, 말할 때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기, 지나치게 겸손한 척 하지 않기, 습관적으로 사과하지 않기 등입니다. 이 밖에도 아우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 책을 만난 게 감사하네요.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사람들 다 각기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다들 매력이 넘치거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 또 나의 숨겨진 매력까지 다 보여줄 시간이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책은 나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코치해주는 고마운 책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매력을 100%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만의 매력을 한번 잘 갈고 닦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